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지역화 교재인 안녕 우리 춘천의 사용자 교육을 맡은 태길초등학교 교사 안진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춘천시 교육청과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에서 함께 모여서 지역화 교과서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2021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21학년도에 선생님들의 사용 후기와 피드백을 받아서 2022학년도 안녕 우리 춘천 두 번째 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히 배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사용자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용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우리 춘천 총 5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앞에 1, 2단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용자 교육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 3, 4, 5단원 및 학교 홈페이지의 경우 최문혁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단원부터 말씀드리기에 앞서 선생님들께 이 교과서가 왜 이런 구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떤 것에 중점을 좀 두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선생님들께서도 그 의도와 생각을 수업 현장에 녹이시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집필하시는 분들과 합의를 했던 내용은 일단 교과서와 목차를 똑같이 가져가자는 것이었어요. 물론 5단원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곳은 아니지만 저희가 교과서 1단원 내용, 2단원 내용, 3단원 내용에 지역이 들어가 있는 곳은 목차를 똑같이 가져가자.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와 이 안녕 우리 춘천을 수업의 텍스트로 혼용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2022학년도부터 3학년과 4학년 같은 경우는 사회과가 검정교과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제가 저희 학교 이제 3학년 사회교과서가 나오자마자 그 사회교과서를 빌려서 잠깐 좀 열어봤는데 다행히도 그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추후에 2022 교육과정이 나왔을 때는 조금 다시 손을 봐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현재 2015 교육과정 하에서는 검정 교과서를 사용해도 크게 같이 혼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료를 다 모아 놓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역화 교육할 때 정말 어려운 게, 저도 이제 3학년을 한 2번 정도 담당을 해봤었는데요. 정말 어려웠던 게 이제 자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료를 일단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구해봤자 뭐 인터넷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고 어디 도서관에 가서 사진을 막 이렇게 가져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시간적으로도 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게 인터넷에 있는데 그 저작권 문제도 사실 저희가 좀 걱정이 되니까 잘 못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이 사진 되게 수업 시간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교사 혼자서 이런 사진 파일에 저작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기에 좀 그런 것들도 좀 부담이 됐었고요. 사실 그 자료 자체가 정말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올바른 사진인가에 대한 보장도 없잖아요. 인터넷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춘천학 연구소에서 아무래도 그 부분을 정말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장소라든가 시기에 대한 사진 파일, 영상 파일 같은 걸 다 구해 주셨고요.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녕 우리 춘천에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뭐 사진 자료라든가 뭐 영상 자료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수업에 활용하실 때는 정말 뭐 저작권 걱정 없이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일단 고증이 되어 있는 명칭이라든가 지역의 명칭이라든가 유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고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춘천학 연구소에서 많이 좀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인터넷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춘천의 이 지명이 이렇게 돼서 요런 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또 교사는 또 뭐 수업에서는 또 저희가 전문가일 수 있지만 뭐 지역의 어떤 그런 역사라든가 이런 쪽에 정말 전문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이라든가 내용을 전달할까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들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가시면요, 뭐 이 책의 특징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셨다시피 사파마다 그 학생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트로 나와서 이제 뭐 말풍선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등장인물 소개, 그리고 뭐 춘천시에 대한 뭐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선생님들께서 따로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학생들이 그냥 교과서 둘러보면서 그냥 이 책이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책에 대한 흥미를 좀 높일 수 있게 좀 구성을 하였습니다. 1단원이 이제 춘천의 모습, 우리 고장의 모습 단원인데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첫 시작 같은 경우는 춘천의 전경, 이제 춘천의 전경을 좀 가지고 이제 시작을 좀 해보았고요. 맨 첫 번째는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중심으로 고장을 살펴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 도에, 강원도의 춘천시에 어떤 초등학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 고장에 대한 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 차시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요. 네, 12쪽입니다. 이제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춘천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보는 장소들이 좀 공통점을 가진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린이날의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나 뭐 토이 박물관이라든가 뭐 공지천 유원지라든가 그런 곳들은 이제 춘천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좀 대부분 가봤을 곳들인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를 떠올려 적어봅시다. 약간 마인드 매핑을 하는 것처럼 좀 생각을 확장하게 한 뒤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5곡의 퀴즈를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하면서 우리 고장에 대한 흥미라든가 우리 고장의 장소에 대한 생각을 좀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자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 고장의 장소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붙임딱지를 붙여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 1, 2학년 때 붙임딱지 활용해 봤기 때문에 이 붙임딱지가 어렵진 않은데, 저희 안녕 우리 춘천의 활동 자료가 다른 교과서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 이제 활동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활동 자료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보통 교과서의 붙임딱지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1단원이 끝이고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긴 한데, 저희는 아무래도 좀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약간 활동 자료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1번에서 2번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2번 갔다가 다시 뭐 10번으로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배치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안내해 드릴 때 이제 보통 교과서 같은 경우는 1단원 찾아서 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물론 저희도 페이지 수가 다 돼 있긴 하지만 또 3학년 친구들이 처음에 어려워하니까 뭐 맨 뒤에서 몇 장에 있는 뭘 사용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셔서 활용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자신의 경험에 따라 붙임딱지를 붙여보는데요. 이제 뭐 강원 도립함옥원 뭐 붙여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대표 사진을 가지고 여기다가 책에다가 대표 사진을 붙여놓긴 했지만, 학생들이 화목원에 가봤지만 여기가 화목원인지 모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제공해 주고 싶다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 제공을 좀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요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춘천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가족들이랑 이제 뭐 같이 가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수업을 할 때는 김유정 문학촌에 안 갔다 왔어요. 하지만 이제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3학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김유정 문학촌을 다녀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이 단원이 지났더라도 붙여보면서 약간 좀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는 이제 모든 공간을, 모든 장소를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그 밖에 가볼 만한 한 곳,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집어 넣었으니까 뭐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 혹시 궁금하거나 하면은 집에 계신 어른들과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좀 안내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정말 교실 밖에서 실제적인 좀 그런 지역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안녕 우리 춘천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물론 추후에 홈페이지에 자료가 탑재가 되어 있긴 한데, 이걸 처음 만들 때 저희는 사실 뭐 막 지도서를 따로 만든다거나
뭐 전자저작물을 따로 만들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모두 담아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영상 자료, 사진 자료, 미디어 자료 등을 저희가 QR코드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활용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내용들을 수업에 그냥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 하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때 이런 QR코드를 활용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내 주변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차시인데요. 이거 우리 마을 지도 그리는 차시죠. 마을 지도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조금 그 우리 고장의 지도를 조금 정확하게 좀 그리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약간 심정 지도라고 들었습니다. 심정 지도라고 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이나 우리 고장의 모습을 정말 똑같지 않더라도 좀 그려볼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마을 지도를 그려볼 건데, 사실 학생들이 뭐 우리 어디 가봤어요 어디 가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뭐 본인들이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부모님들께서 차를 태워주신다거나 혹은 학원차를 이용한다거나 등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차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짜고짜 글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처음엔 좀 그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뭐 위치라든가 뭐 장소를 좀 상기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려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1, 2, 3, 4, 5번 순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해 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면은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뭐 집, 공원, 놀이터, 뭐 학교, 학원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게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학교에 좀 다니는 친구들은 비슷한 곳에 살게 되잖아요. 학군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모둠끼리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싶은 곳들을 이제 좀 다 상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림을 실제로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예시를 좀 주긴 했는데 뭐 꼭 이 예시처럼 막 엄청 잘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PDF 파일로 이 교과서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19쪽에 자르는 선이 있습니다. 자르는 선을 자른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거를 교과서 안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자른 다음에 이제 뭐 칠판이라든가 게시판 같은 데 붙여서 다른 우리 반 친구들과 그 지도를 좀 같이 좀 공유해 보면서 또 생각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 싶어서 자르는 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성한 그림을 뜯어서 친구들의 지도와 비교해 보고요. 칠판에 게시해서 다 같이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차후에 뭐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 다르게 나타난 모습, 뭐 똑같은 곳을 나는 이렇게 그렸고 저 친구는 저렇게 그렸고 뭐 이런 것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실제로 남춘천 초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이 작년에 그렸던 마음 지도입니다. 이 마음 지도인데 요거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 이제 지필진으로 계셨던 선생님께서 이제 받아와서 이제 삽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그린 예시들도 저희가 일단 책에다가 수록은 해 놓았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나 뭐 있을 때 아마 또 저희가 선생님들께 요 마을 지도에 대한 그림 파일을 요청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디지털 영상 지도에 대한 차시입니다. 저희가 종이 지도와 디지털 지도를 비교해 보면서 또 우리 고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디지털 영상 지도, 처음에는 이제 종이 지도와 디지털 영상 지도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활동 자료를 통해서 이제 좀 활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춘천의 주요 장소들을 디지털 영상 지도 위에 표시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자료 2-1번이 있죠. 활동자료 2-1번 보면 요런 붙임 딱지입니다. 춘천의 주요 장소들을 이렇게 좀 붙임 딱지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걸 이제 디지털 영상 지도 위에 표시를 하는데 이 활동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학생들이 태블릿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시에서는요, 저희가 좀 선택권을 좀 많이 드렸어요. 선생님들께서 각 반의 실정에 맞게 좀 수업을 하실 수 있게, 뭐, 정말 태블릿의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도 좋고요. 이 교과서 지면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대형 지도를 동봉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대형 지도는 정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뭐 반의 벽 한 곳에 붙여놓고 학생들이 계속 그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뭐 모든 별로 이렇게 모아둔 자료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이 단원이 끝나더라도 학생들이 그냥 오며 가면서 위치를 알 수 있게 좀 전시를 해주셔도 좋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춘천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 그럼 거기다 뭐 그런 거 붙여놔도 좋고, 좀 다용도로 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제 뭐 3학년 내내 좀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두고두고 활용하시라고 동봉해 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의 학급의 실정, 수업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디지털 영상 지도에 표시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PDF라서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거 날개책으로 여기 이제 디지털 영상 지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표현되고 있는데, 요 장소에다가 이제 해주면 되는데, 뭐 학생들이랑 뭐 태블릿 이제 모든 별로 좀 활용을 하시면서 곳곳을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전체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이제 각자 활용을 했다가 뭐 가운데 정말 큰 그 대형 지도에다가 붙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한 다음에 붙여보는 활동으로 좀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조금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사실 비슷해서 선생님들의 좀 재량을 조금 여기서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좀 차시별로 좀 만들 때는 그 의도들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선생님들께서 그것들을 활용하실 때는 뭐 너무 비슷한 활동들이다, 좀 계속 중복된다 싶으시면은 좀 앞뒤로 좀 편집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나타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백지도가 이루어져 있어요. 백지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거 활동 자료에는 백지도를 약간 기름종이, 유선지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좀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기름 종이로 넣어놔서 학생들이 연필로 표시를 할 때도 표시가 잘 되니까 붙임딱지 활동 자료를 사용해도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연필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7쪽에 낱말 퀴즈 삽입했는데요. 이 낱말 퀴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잘 없었는데, 이제 단원 마무리 활동을 하나쯤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 학년도 안녕 우리 춘천을 만들 때 낱말 퀴즈를 만들어서 삽입을 했고요. 요걸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번 단원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1단원이 마무리되었고요. 2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입니다. 우리가 알아보는 춘천의 옛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2단원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3학년을 하면서. 사실 1단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영상 지도나 뭐 로드뷰, 로드맵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는 춘천의 옛 이야기. 일단 이 옛 이야기는 뭐 몇십 년 전의 춘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옛날이잖아요. 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이런 건데, 이 자료를 찾을 수는 있는데 학생들 수준에 맞는 자료는 정말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춘천시청에 들어가서도 춘천의 유래가 있긴 합니다. 근데 막 뭐 신라의 무슨 왕의 뭐뭐에 해서 사실 제가 다 그걸 다시 좀 가공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라고 해도 뭐 네이버 지식백과라든가 그런 데 가면 막 한문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쓰기는 하는데 사실 얘네들이 이 내용을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이 안녕 우리 춘천 2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3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좀 제공을 하였고, 그에 따른 자료들도 좀 제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2단원 활동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파가 약간 옛스러운 느낌이 나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옛 이야기다 보니까 옛스러운 느낌으로 조금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춘천의 이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먼저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활동이나 수업 같은 거 시작할 때 약간 그 내용과 관련된 만화 사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 선생님은 뭐 우리 학교를 졸업하셨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뭐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다니실 때는 학교 이름이 국민학교였는데 지금은 뭐 초등학교로 바뀐 거래 뭐 이런 뭐 깨알 같은 사실들도 좀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 보시면은 이제 만화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동물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동물은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우리 국어책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약간 그런 뭐 팁 같은 것들 혹은 이번 시간에 배울 좀 중요한 주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말풍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호랑이의 몸의 일부분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친구는 맨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요 말풍선들을 모아서 이제 호랑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스터 에그라고 할까요? 좀 숨겨놓은 부분도 있다는 거 선생님들께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수업 내용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 하지만 좀 또 학생들의 흥미를 또 유발하고 좀 수업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춘천의 이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영상 자료를 보고 활동을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영상 자료는 여기 QR 코드로 삽입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미리 준비를 해두셔도 좋고 뭐 온라인 수업 중에는 학생들 보고 찍어서 본 다음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오늘날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가 중요한 까닭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슬레이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바로 이 영상을 보고 활동을 하면 좋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저희가 춘천에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들이 뭐 소양, 뭐 춘주, 그리고 뭐 김유정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아이들이 접하기 쉬운 단어가 소양이랑 김유정이잖아요. 그래서 소양과 김유정을 가지고 좀 활동을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뭐 강은 소양강, 뭐 다리는 소양교, 댐은 소양댐, 그리고 도로는 소양로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약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퀴즈처럼 만들어 놓았는데요. 김유정이겠죠? 그런 식으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한 다음에 그럼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지명의 유래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다 담아 놓았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 법정동 같은 경우는 법으로 규정이 된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좀 나눈 그 동네에 대한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행정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또 나눈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학생들한테 이제 뭐 법정동이고 행정동이야 라고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동네 이름들이 다 있긴 한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사람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뭐 여기 있는 온이동, 삼천동, 송암동, 칠정동은 강남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근하동, 뭐 여기 일가 중도동은 다 통틀어서 근하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저희 어른들도 사실 법정동과 행정동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뭐 강남동 사무소라고서 갔는데 거기 사실 저희가 부를 때는 온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옛 이야기에 담겨 있는 춘천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제 좀 춘천학 연구소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옛 이야기라든가 옛 지명에 대한 좀 고증,
좀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춘천의 자연환경, 여기 이제 춘천의 자연환경 보시면은 이제 산이 많고 이제 뭐 분지 지형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산들도 좀 산이나 뭐 강 같은 것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같이 좀 놓아봤고요.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은 뭐 학생들이 좀 활동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조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무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의암댐 있잖아요. 의암댐에서 그 칠정동으로 넘어오는 쪽에 있는 돌이라고 하는데 네, 옛날에 이제 서울에서 춘천으로 올 때 요 무남을 보면서 아 이제 춘천에 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색칠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활동. 그리고 요즘 이제 사막산 케이블카 열리면서 이 섬을 좀 위에서 볼 수 있게 되었죠. 붕어섬입니다. 그래도 붕어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붕어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명에 대한 좀 흥미를 좀 끌어오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활동들도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사실 석파령이랑 교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진 자료를 구했는데 이제 이 약사리 고개랑 에막골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진이 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파로 대신 한 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이런 내용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페이지로 만들었다가 이제 좀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여우고개가 어떤 유래로 생겼는지를 저희가 설명을 안 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우리도 답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요 저희 2부에서 최문혁 선생님께서 이제 홈페이지 소개를 해주시긴 할 거예요. 소개를 해주실 건데 그 소개해 주실 때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은 교사용 이북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학생용 이북도 있고 교사용 이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교사용 이북에다가는 저희가 답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이제 준비하실 때 교사용 이북을 통해서 요 답들을 미리 조금 파악을 해두시고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사실은 상상해서 만드는 거긴 한데 이거 실제로 또 춘천에 있는 지명이니까 뭐 아이들이 좀 써보고 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QR 자료들, 영상 자료들도 다 있으니까 함께 좀 수업에 사용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고장의 옛 이야기를 담은 캐릭터인데요. 저희가 이제 요런 이야기들을 이제 옛 이야기들을 이제 2단원을 통해서 쭉 배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장의 캐릭터들을 좀 만드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았고요. 저희 보면 이제 대표적인 좀 설화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태계이양과 공지워 그리고 착한 효자 반희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들이 좀 그려져 있는데 이런 캐릭터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2단원까지 좀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진도를 처음부터 나가신다면 이게 저희가 4월 중순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1단원 정도는 다 지나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단원 내용보다는 이제 2단원이나 뭐 3, 4단원 내용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내용들은 이제 또 2부에서 최무혁 선생님께서 또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루고 있으니까 2부도 좀 잘 참고하셔서 학생들의 지역화 교육, 지역화 사회 교육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